Nice Game TV. 자, 롤로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예요! 아직까지 그래도 덜 지쳤네. 아, 목이 아픈데요. 목 살짝 나갔어요, 동생. 목이 아픈데요. 자, 뭐 1부에는 이제 조 추첨을 했고 챔스의 8강 대진 이거 보면서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보면서 저는 이런 그 팀의 관계자나 네. 이런 게 아닌 게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관계자들 이런 일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피 말려서. 네, 피 말리더라고요. 피 마르더라고요. 저런데 가보지도 못했는데도 피가 말랐으니 저런 데는 얼마나 피가 마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16강 가보셨잖아요. 저는 그 진짜 궁금한 게 이렇게 올라가면은 감독들이 어떤 기분일까? 그러니까 똑같지 않을까요? 형도 16강은 올라갔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8강 갔으면 좋겠고 이걸로 그 만족하긴 기분일까? 했고 근데 매번 8강 가면 4강 가고 싶고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근데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진다라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거니까 그 시간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게 내가 만약에 뭐 감독이든 뭐 거기에 프론트로 일하든 프로게이머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관계자면 그 시간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게 너무 괴로울 것 같아. 지금 여기 있는 이 8강에 올라있는 팀들 중에 마음 편한 코칭 스텝이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지금 뭐 김정균 코치는 마음이 편하겠어요? 절대 아닐 것 같아. 그럼 안 되죠. 안 되죠. 상대가 또 오존인데. 마음 편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더 힘들면 더 힘들었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e스포츠 게임을 좋아하니까 e스포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야구잖아. 그러면 야구 감독들, 뭐 코치들, 뭐 이런 사람들도 생각해 보면, 근데 또 약간 길게 이제 풀리그로 가니까 그 야구 쪽에 코칭 스텝이 굉장히 뭐 칼질 많이 당하지 않아요? 뜬금없이 등용되고 뜬금없이 잘리고 네. 막. 계약 기간을 다 지키는 감독이 많지 않지.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야신으로 불렸던 감독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고향 김성근 감독. 그분은 이제 앞으로는 메이저에 복귀 힘든가요? 글쎄 그건 모를 일이지. 그거는 근데 언제나 이제 성적이 안 좋은 팀을 리빌딩하는 데는 그 양반만한 사람이 없어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 김성근 감독의 야구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약간 망가진 팀을 재건하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 지금은 다들 그렇게 별로였다라고 하다가도 뭐 좀 그립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야구 분위기에서는? 김성훈 감독을? 네. 김성훈 감독이 그럼 야신으로 불리운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정말 잘하니까. 근데 재미없게 잘해서 왜 잘린 거예요? 그게 이제 프론트한테 이제 너무 한마디로 얘기하면 프론트 입장에서는 감독이 너무 뭐 많은 거를 하려고 하고 프론트랑 상의하고 이런 거는 좀 양보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하니까는 그런 게 아마 그러니까 구단한테 너무 불편한 그런 거. 그렇게 따지면 e스포츠에서는 아직은 리빌딩이라는 범주에 코칭 스태프 쪽은 아예 들어가질 않네요. 리빌딩이라는 표현에 그게 문제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게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코칭 스태프들이 어떤 게임의 내적인 부분에 관여할 부분이 그만큼 많지 않고 그래서 다른 역할을 또 워낙에 나이 어린 친구들이 이제 필드에 뛰는 현역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거 야구나 축구 감독들 같은 경우는 전략, 전술, 선수 배치 이런 것들이 e스포츠는 좀 다르지. 그래서 그 감독하고 이 감독을 똑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맞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코칭 스텝이 뭐랄까 확실히 선수들이 모르는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거기서부터 되게 많이 괴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코칭 스텝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랑 e스포츠에서 실제로 하는 코칭 스텝이 하는 일은 달라. 경험해 보니까
그게 다른. 달라. 그쪽으로 접근하면 또 문제가 좀 생기 오히려 약간 좀 매니저의 입장이 오히려 더 나은 경우일 그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략 같은 것도 같이 고민하고 하겠지만 선수들보다 그런 부분을 더 잘 알 수 있는 코치나 감독이 아직까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이거는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이런 거기다 이제 그거 외적으로 이제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연습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서로의 어떤 팀 게임이다 보니까 김정균 코치가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스타테일에서 선수였고 그치, 8강까지 올라가 봤고 그러니까 코치 중에 다이아 챌린저에 있는 코치는 많지 않죠. 그러니까 다이아 챌린저에 있는 코치가 코치를 하는 것도 큰 의미 없어요. 일단 경기를 뛰어보고 그것도 높은 곳까지 올라가 보고 아니면은 최소 챔스 무대를 밟아보고 못 올라갔던 거야.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 허영철 코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 게 저희 팀에 있었던 제닉스 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했거든요. 네, 아이린 있었어요. 아이린 선수. 그 선수가 그리 오랫동안 생활을 했고 희노애랑 많이 경험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허 코치가 이번에 해외 팀에 지금 스카웃되거든요. 너 인정을 받아갖고 그 재능을. 그래서 저는 허 코치가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e스포츠의 감독 코치를 지금의 프로스포츠 야구, 농구, 축구의 감독 코치와 똑같은 역할로 보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팀이 안 된다고 선수를 리빌드하는데 이거는 우리 코칭 스텝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놓고 코치까지 리빌딩하게 되면 그거 나는 걷잡을 수 없을 것 그러니까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가야지 맞는데 야구처럼 가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안이 없다 보니까는 그렇죠. 맴돌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 좋은 코치를 선임을 하면 팀의 성적이 올라가는 건 맞아요. 좋은 코치 선임하면 팀의 성적이 올라가는 거 맞고 좋은 선수는 지금 제가 볼 때는 포화 상태예요. 더 이상 지금의 필드에 있는 선수보다 좋은 선수가 당분간은 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상위에 있는 팀들은 물론이고 그 밑에 있는 팀들도 지금 필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위주로 서로 간에 로테이션 되듯이 그 교체될 가능성이 있지 밑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던 선수들이 갑자기 치고 올라와서 잘하고 이런 경우는 당분간 없을 거예요. 있다 하더라도 많은 숫자는 아니고 네, 굉장히 적은 숫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NLB 챔스에서 뛰고 있는 프로게이머들에서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와 봤자 굉장히 적은 숫자들이 수혈이 될 거고 네네. 결국 그 선수들이 여기서 만약에 뭐 일명 퇴출을 당한다 하더라도 네. 다른 팀으로 가거나 이렇게 돌고 도는 현상이 그렇죠. 계속 지속이 될 거다. 그 선수들이 지금 아마추어에 있는 최고의 선수들보다 훨씬 잘해요. 그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제 코치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이 중요해지는 타이밍은 올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중요해지는 타이밍이 오고 그리고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이 아마추어 최강, 뭐 챌린저 최강 뭐 이런 선수보다 잘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연습하는 시스템이 달라서 그래. 솔랭 위주로 연습하는 거랑 팀게임 위주로 연습하는 거랑 이게 솔랭 하다가 팀게임 하면서 적응하는 기간이 거기서 또 튕겨져 나가거든요. 대부분의 아마추어 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적으로는 개인 면면에 놓고 보면 실력 차이 없거나 오히려 더 잘해 아마추어가. 근데 팀으로 묶어놓으면 차이가 발생하더라. 그게 그러니까 있어요. 솔로 랭크와 팀 게임의 차이가 워낙에 크다. 그쵸. 그리고 그 차이의 격차는 이제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네, 지금 많이 벌어졌어요. 결국에는 한 1년 더 지나서 좋은 선출 코칭 스텝이 나오게 되면 또 판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2부 리그를 육성하는 뭔가 전문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돼. 지금은 너무 그 간극이 커져버렸어. 그래서 그 제도적으로 그 프로씬에 데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뭔가 인큐베이팅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거 아니고서는 지금처럼 계속 굴러갈 것 같아, 당분간. 예를 들면 각 프로팀들이 1팀, 2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습생, 루키팀 이런 팀들을 육성하는 팀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연습을 할 수 있는 대회라든지 리그. 그렇지. 뭐 유소년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거 인큐베이팅을 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지 지금 새로운 선수들이 계속해서 수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이스 게임 TV에서 챌린저 아레나 같은 걸 하고 있지만 이게 좀 더 커지는.
그러니까 챌린지 아레나나 클랜 배틀 같은 거를 잘하기 위해서 팀들이 클랜들이나 클랜 배틀에 나와 있는 팀들이 서로 간에 열심히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되고. 지금까지 클랜 배틀이나 챌린지 아레나는 약간 동기가 좀 부족하지. NLB조차도 동기가 좀 부족해요. 그 부분에서 좀 뭔가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게 생기면 새로운 피가 많이 수혈이 될 건데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평가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사실은 그거는 나이스 게임 TV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렇죠. 분야이기도 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스타크래프트에 비교하면은 커리지 매치 같은 거지. 그렇죠. 커리지 매치 같은 거가 상시 펼쳐지고 거기를 통과해야지만 이제 거기서 통과한 선수들이 어떤 팀의 연습생으로 가거나 막 이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런 게 돼 있으니까 커리지 매치부터 통과해야 된다라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그 걱정이 되는 게 스타크래프트나 이제 개인전 위주의 게임들은 그 같았다고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시스템이나 자유롭게 연습을 하는 시스템이나 대회 시스템이나 같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피가 수혈이 됐어. 그런데 지금 롤은 근본적으로 솔랭이랑 이제 팀 게임이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팀 게임을 해야 되는 메리트 그리고 팀이 오랫동안 유지될 만한 응집력이 약해. 응집력이 약해서 팀이 쉽게 와야 되거든. 밑에 있는 팀들은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지.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인큐베이팅도 필요하고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다들 공감하는데 그럼 그게 왜 안 되냐? 현실적으로 거기에 그러면은 팀 입장에서나 투자 가치가 있냐? 사실은 최상위도 보면은 챔스 올라가 있는 팀 중에서도 제대로 된 스폰이 없는 팀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거를 다 갖추고 체계화시키는 게 아직 현실적으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다. 저도 그 부분을 동의해서 당분간은 지금 그쵸. 기존의 선수들 위주로만 활동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결국은 만약에 자 SK텔레콤 T1이라는 팀이 있는데 K랑 S를 운영하고 있는데 육성군을 뭐 또 T로 만드는 거죠. SKT. 이렇게 해가지고 육성군 두 팀을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렵도 없어요. 하면은 도움은 될 거야. 하면 도움은 될 거야. 근데 과연 그게 말하자면 실효성이 투자 대비 효율이 나오냐? 그렇지. 안 나오니까. 그런 것도 결국은 다 구단 입장에서 비용이고 그렇죠. 그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 육성을 해서 결국은 이게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이거를 계산해 본다면은 굳이 그걸 지금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SK 뭐 그럼 대부분의 팀들이 두 팀이라도 제대로 육성하는 것도 정말 어렵거든요. 버겁죠, 그쵸? 네.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지. 그리고 한 게임단에 두 개의 팀이 맞느냐라는 것도 사실은 계속 고민을 질문을 해봐야 되는 그렇지. 부분이라. 지금 특히 이번처럼 내전 가지고 이슈가 되는 상황이면은 사실은 그리고 애초에 두 팀이 아니었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지 않냐 이런 이야기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무튼 뭐 판이 더 커지면은 자연스럽게 생길 문제고 이거는 지금의 어떤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파이로는 사실은 뭐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뭐 같은 다 시청자들이나 저희는 뭐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경기 결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NLB에서는 말씀드렸듯이 그 라스칼 제스터라는 일본 팀을 상대로 VTG 2팀이 먼저 압승을 거뒀고 근데 일본 팀이 보듀오가 되게 잘하더라고. 보시 이제 AD가 그 전체 MVP 시즌 전체 MVP 선수였는데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VTG가 앞섰기 때문에 승리를 거뒀었는데 이제 더 놀랐던 거는 VTG가 그때 보여준 게 전체가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VTG는 애초에 빅5 미라클을 저격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었고 소락 미드 소라카를 북미 유럽의 선진 문물을 대회에서 보여주면서 레스칼 제스트 때도 보여주고 빅5 미라클 상대로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뒀었고 굉장히 운으로 이긴 게 아니라 준비돼서 이겼기 때문에 보는 분들이 만족할 만한 경기였죠. VTG 팀의 16강 최고 변수는 사실은 이 경기였던 것 같아요. 빅5 미라클 대 VTG 이거 소라카 하시나요? 서포 소락합니다. 미드는 안 하시고 욕 먹고 1데스 당하는 순간 모든 화살이 나에게 돌아오면서 멘탈도 깨지고 미드 소라카는 좀 더 유명해지면 대회 많이 쓰란 말이야 미드 소라카를. 딱 밴당하기 직전 타이밍 그때 지금 아직 못 올라갔다. 대회에서 많이 쓰란 말이야. 그래야지 이제 내 픽을 해도 욕을 안 먹지. 미드 소라카 좋더라 뭐 근데 이러면서. 그게 맞는 게 왜냐면은 미드 소라카가 한정 픽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무상성이란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달리 같이 수동적인 챔프한테 의미가 있는 거라서. 그리고
그 LCS에 나왔던 게 모르가나가 네. 지켜주고 뭐하고 뭐 이런 그 팀 게임에서는 되는데 솔랭에서는 미드소라카가 굉장히 약점이 많아요. 그렇네요. 그럴 수밖에 네. 없겠네. 약점이 많아서 그렇게 요새 마이를 하시나요? 마스터의 개꿀입니다. 마스터이가 지금 진짜 선진문물이야. 완전 꿀이에요. 마스터이 나 지금 6승 2패야. 마스터이 진짜. 저도 랭게임을 안 하는데 마이 계속 하고 있어요. 요새. 와 마스터이 나 6승 2패야 지금. 그게 체감이 돼요, 좋아진 게? 이기니까. 근데 정글만 돌다 보면 세졌어. 랜턴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오? 근데 이제 이기기도 쉽고 던지기도 쉽고 여전히 뭐 챔프 특성은 네. 네. 여전한 게 아닌가. 챔프 특성은 그런데 네. 제가 6승 2패입니다 지금 현재. 한 60승 20패 하시면은 그 정도까지는 확실한 못하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의 꿀인 건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했는데 한 판 이고 한 판 졌어. 근데 랜턴이 그렇게 세진 걸 못 느끼겠는 거야. 네. 그래서 포장이 옆에 이렇게 물어봤지. 야 마이가 세진 거 맞아? 지금 마이 완전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정글만 두세요. 그러면 세져요. 정글만 돌아서 세졌어. 텔 들고? 정글만 돌았어. 세지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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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즈는 진짜 버스를 많이 탔고 마스터이는 좋아요.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라이즈는 버스 타는 느낌이 들고 마이는 내가 뭘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네. 승률은 비슷한데 라이즈는 원래 KDA가 안 좋아? 꼭 그런 건 아니지. 그건 뭐 아닌데 1.6 이런 거는 비정상인 건 맞잖아. 그건 그건 탄 게 맞는데. 네, 맞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스터즈에서 이제 SKT T1이랑 KT가 붙어서 화제가 됐었죠. KTA가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SKT는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경기가 나올 거냐고 했는데 1경기, 2경기를 내리 SKT가 뭐 거의 일방적으로 이겼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3경기를 그나마 KT 에로가 이제 K를 20분대 경기로 끝내면서 승리를 했으나 최종적으로 2대0, 2대1로 SKT T1이 마스터즈는 이제 전승을 했고 KT는 전패. 이거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이게 지금 사실은 마스터즈가 오픈을 했을 때 팬들도 되게 와 재밌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팀들은 마스터즈가 정말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됐을 때 장점이 이렇게 있었고 사실은 좀 잘 안 됐을 때 단점이 이렇게 있었는데 두 가지가 다 지금 체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챔스 8강으로 가면서 한 경기 한 경기 이제 살얼음판 승부를 펼쳐야 되는데 마스터즈 스케줄만이 그 주에 또 있거나 막 이래버리면 얼마나 부담될까. 그러니까 경기 자체는 마스터즈에서도 되게 재밌는 경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거죠. KT 로스터 마스터즈 전패, 챔스에 근데 8강에 두 팀이 올라갔어요. 이런 케이스들. 저는 마스터즈를 좀 기대를 많이 했던 게 두 팀씩 있는 팀이 출전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마지막 3경기에 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섞잖아요. 잘 안 섞죠. 아니, 룰적으로 좀 강제했으면 이걸로 강제했으면 예. 맨 처음에는 섞는 룰을 한다라는 얘기도 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강제로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뭐 팀 입장 그런 거 다 떠나서 보는 입장에서는 다를 게 없어요. 그냥 한 경기 하면 계속 소모되는 그리고 느낌인 거야. 이 병행 리그에 대한 폐해인데 이게 사실은 스타크래프트 1 때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고 아니 엔게임이 아니라 이제 프로리그가 개인 프로리그가 병행이 돼. 이게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병행이 되는데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를 하는 게임단이 실제로 있고 네, 그게 얼마 전에도 나와가지고 팬들한테 엄청 욕을 먹었죠. 그 개념이 결국은 경기력이 저하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경기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아예 안 나가거나 나가더라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안 나가도 둘 다 욕을 먹는 거예요. 괴로운 상황. 대신에 웃기는 건 다른 개인 리그에서 그게 보상이 돼요. 혹은 프로리그에서 보상이 돼요. 개인 리그를 포기하고 프로리그를 집중을 하거나 프로리그를 포기하고 개인 리그에 집중을 해요. 어쨌든 나가든 그러니까 아예 안 나가겠다는 너무나도 극단적인 선택인 거고 무조건 욕을 먹는 게 근데 지게 됐을 때도 다른 데서 그만큼의 성적을 가져오면 그게 보상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보상이 전혀 안 된 결과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아서 그런 거지 만약에 결과가 좋았잖아요. 그럼 그쵸? 보상이 됐어요. 근데 이게 스타크래프트는 한 팀의 개인전으로 하는 그 프로리그는 뭐 예전에 뭐 팀전 2대2도 있었고 그러면 2대2만 하는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프로리그에 집중하는 선수가 있고 그런 선수 프로리그에서 특히나 뭐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이 또 있고
정말 그게 소수고 대부분은 개인 리그에서 잘하고 프로 리그에서 잘하고. 아니, 그렇지. 근데 이제 개인 리그에서 막 4강급 갔어. 이러면은 그 선수를 엔트리의 마지막 에이스로만 숨겨놓고 다른 선수들이 만약에 하면 그 선수가 굳이 안 나와도 이제 되고. 그러니까 프로리그에 좀 프로리그용 선수들로 좀 전진 포진해 놓고 선수를 아낀다고 해서 팬들이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이러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최적의 결과가 그거보다는 아예 이렇게 분리 이게 나으니까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리그 오브 레전드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어차피 5명이 여기 나가든 저기 나가든 다 나가야 돼.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가 스타크래프트의 프로리그랑 개인 리그에서 선택과 집중과 LOL에서 선택과 집중은 전혀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위험하지만 KT가 선택과 집중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전패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KT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렇지. 네, 아니었어요. 그냥 못해서 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와서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전까지의 경기력을 놓고 봤을 때는 진짜 못해서 진 거였고, 그러니까 e스포츠에서는 그래요. 사실은 선택과 집중이 명언이라기보다는 팬들은 망언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전례 때문에. 그 왜 NLB 지금 이제 그 처음 상대 이기고 그 다음 상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빌드를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이렇게 빌드 못 준비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상대하는 그렇지. 팀에 대해서만 빌드를 준비하고 그 다음은 그냥 상대가 픽변하는 거 보고 어떻게 하자 정도만 합의가 되는 거지. 첫 번째는 근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준비해요. 첫 번째 경기는 첫 번째 경기는 상대 빅뱅부터 잡아서 이렇게 하면 처음에 출발 이렇게 해서 프라임 옵티머스가 하듯이 3버프를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낚시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 정교하게 잡는데 그러니까 VTG가 미드 소라카랑 이런 그렇죠. 조합을 짜야 되는 이런 걸 하는데 그 다음 상대한테는 이게 안 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사실상 준비를 해도 픽변에 꼬이면 준비된 거 날아가는 그렇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 준비하기. 변수가 굉장히 많아지지. 네. 그런 게 평소 있어요. 기량들이 좀 그래서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기력을 하는 거고 저는 그 마스터즈를 특정 팀들 어떤 팀이라고는 말을 잘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마스터즈는 기본 실력으로 하자. 그런 거 전략 없이 뭐 이렇게 임하는 팀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거는 어느 정도 공감해요. 전략을 짜기 사실 힘들죠 되게. 경기 수도 워낙 많고. 상대 팀이 누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렇지. 그 팀이 우리가 이전에 짰어. 쟤는 얘기 약하니까. 근데 그 팀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아마 변수가 너무 많아. 원래 이제 마스터즈의 컨셉은 세 번째 경기는 무조건 속도로 만들었을 그 최초의 기획은. 근데 이거를 반발. 게임단들이 반대했을 경우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그렇죠. 게임단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게임단 안에서의 두 팀은 다른 팀이라니까요. 그치? 서로 막 섞어서 연습하고 이런 거 없다니까. 근데 섞어서 출전한 팀도 있지 않았나? 있었죠. 보통 유리할 때 2승 해놓고 그러니까 불리할 때 한 경우일 수도 있기는 있지만은 삼성은 웬만해서는- 무슨 또 루키 팀이가 0팀? 뭐 이렇게 섞고 네. 나오고 뭐 이랬었잖아요. 그때는 2대0을 이미 이긴 상황이었고. 유리할 때 보통 유리할 때. 보통 그날 잘한 팀을 내보내죠, 3경기. 그러니까 이게 나도 개인적으로는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하던 시절에 프로리그가 출범을 하면서 너무 게임이 많아져서 이제 넘치는 거야. 그전에는 금요일에 온게임넷 스타리그를 했었나? 네. 금요일에 온게임넷 스타리그를 하고 그 다음에 MSL을 목요일에 했었나? 막 이렇게 했었을 걸로 기억하는데 이틀씩 하고 나머지 프로리그 하고 거의 주 7일 다 했을걸요. 그래서 나는 그때 금요일에 옛날에 진짜 옛날인데 그때 스타리그 하기 전에 뭐였지? 킹오파 대회를 네. 했었어. 네. 근데 그것까지 보고 그것도 그냥 스타리그를 기다리면서 그걸 보다 보니 그것도 보는 재미가 있는 거야. 그거 보고 스타리그 보는 재미 막 이런 거가 있어. 기다렸다가 보는 이런 게 있었는데 용준 형이 하셨었죠. 비슷하고. 근데 이제 프로리그 가면서 틀면 스타 이게 다 라이브로 계속 이제 나오니까 이게 귀하다는 느낌을 못 받는 거지. 와 나한테 그건 있죠. 이제 뭐 너무 많아졌다. 주 며칠째 이게 뭐 결국에는 무리수였다. 필요하죠, 좀. 근데 야구도 엄청나게 경기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e스포츠랑 야구랑 축구를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야.